여러분들 합격을 했는데 좀 진정으로 축하드리고 82기죠? 대구상한학교 우선 선발. 네. 자, 다 같이 한번 이제 예비생도니까 경기 한번 딱 한번 해봅시다. 필승 한 번이. 자, 앉은 자세에서. 자, 전방향에서 경기. 필승. 목소리가 예비생도인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전방향에서 경기. 필승. 바로. 아유, 각이 잘 잡혔네. 자, 일단 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사생도인데, 우리 한록은 지금 이제 합격생. 네. 어때? 합격 발표를 딱 보는 순간 예감을 해보고 있었지만 예상을 했겠지? 합격될 것 같은 예감? 막상 합격이 딱 되고 보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나? 두려움? 가서 어떤 훈련을 받을지 두려움도 있지만 또 잘 버텨보겠다는 기대감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야 5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또 이걸 해야잖아, 그죠? 교육관 나는 거 동호회고. 자, 우리 김다경 합격생은 딱 합격이 됐다는 걸 좀 인지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 기쁨도 있었지만 긴장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인지하기로 국어가 좀 힘이 들었다 했는데 세 과목 중에서 그나마 국어에 모자란 걸 커버쳐준 과목이 영어야 수학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제일 많이 쳐준 것 같습니다. 등급제는 아니고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하나가 약하더라도 상쇄할 방법은 있다는 얘기고. 자, 우리 김건희 합격생은 본인이 어떤 성격이 딱 해본 상관관계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 저는 어떤 조직에 속함으로써 그 조직의 규칙을 아무리 그 규칙이 엄격하더라도 잘 따르려는 저의 성향이 군대라는 조직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1차 준비하고 그다음에 2차 체력하고 면접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 좀 힘들었었나요? 지난해하고 좀 약간 지금 생각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짧은 과거지만 저는 면접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터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랬었나 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막막함도 있었고 또 그 질문들이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전해보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일단 틀이 잡혀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현준 합격생은 본인이 이제 면접 2차 준비하면서도 일단 국립현충원도 가보고 등등 장기교육도 가보고 이제 등등 경험을 했는데 일단 1차 준비하고 2차 준비하고 중국 좀 현장에서 면접까지 보고 체력까지 했는데 체력 검정은 본인 준비를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체력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국영수 세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좀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아줬나? 저는 영어가 가장 어려웠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어나 수학으로 잘 커버할 수 있었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 영어를 얘기했으니까 영어 듣기가 없다 보니까 수능하고 결이 다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영어가 항상 심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그래도 뭔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 나름대로는 영어가 좀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영어 공부도 계속 꾸준하게 해왔지만은 사관학교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반 모의고사와 시간이 다른 사관학교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좀 실전 감각도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촬영 때 1500m 8,900 10000m 세 종목을 했는데 예. 세 종목 다 만점 맞았나 혹시? 다 만점 받았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그럼 꾸준히 운동을 했던 거야? 아니면 1차 합격하고 들이대고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했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딱 보니까 장거리 혹시 그 잠수정 탈 뭐 좀 기회가 있고 잠수정 승조원이 되라고 명령이 되는 거 어떻게 좀 과감히 타겠나?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해군 총장 되신 분이 그 해서 40sak인데 잠수함 특기로 최초로 해군 총장이 된 케이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건희 예비생도. 네. 여기 43기 해사 어머니 합참장이 됐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보니까 43기 수석 졸업하셨더만. 해군 총장은 44기 수석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수석 졸업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 당연히 모든 사관생도들은 수석 졸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4명이 동기잖아, 그죠? 근데 옆에 친구가 이제 1, 2, 3도 있고 본인 4승을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때는 과감히 이제 인정할 건 해야지,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수석을 하도록 해야겠지. 우리 김다경 정도. 네. 예비생도. 우리가 4명 중에서 지금 어때요? 본인도 막 나는 수석을 해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그래도 총장도 되고 싶고 그런 로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야망도 있고. 맞습니다. 야망이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맞습니다. 자, 일단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육해 공군 뭐 이렇게 좀 있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육군 사관학교 생각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해군사관학교로 일단 마음 딱 트니까 또 해군사관의 매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해군의 매력이 본인 뭐라고 생각했어? 아무래도 현재 무역의 대다수의 부분을 해양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해군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동훈 예비생도는 본인의 그 회사생도로서 가장 좀 적격인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캐릭터가 회사생도로서 이게 제일 좋다. 딱 맞다. 딱이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나가서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보기도 하면서 모든 나라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적응력을 잘 발휘해서 어디든지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해서 잘 임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1차 시험 뭐 문턱을 넘어서면서 또 많이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좀 사실 확신을 못 가지잖아. 우리 모든 수험생들은 혹시 1차 시험 준비하면서 뭐 1차 보기 전에 진짜 확신이 안 선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나? 가장 아무래도 확신이 안 섰던 과목은 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막 사이클이 심하고 붙임이 심하고 네. 딱 시간도 타이머 되게 안 되고 뭐 국어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네. 딱 시험 보고 나니까 어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사실 채점하기 전까지는 재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고 나니까 다행히도 나름 성적이 버텨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노력만큼은 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또는 우리 선대께서 날 버리지 않았구나. 오늘 지금 저 선서 묘지도 갔다 와서 이제 인사드렸는데 본인 혹시 면접 시험 보면서 딱 기억나는 질문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것보다 그냥 어바웃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몇 번 방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적이 언제냐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이 질문 받았나 혹시? 당연 네, 받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나? 본인 뭐라고 답했어? 키워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 질문도 받았나? 네, 똑같은 질문 똑같아. 받았습니다. 그랬구만. 다들 뭐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보다는 좀 소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답변을 생각했겠지. 자, 이제 김건희 예비생도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합격생이 됐고 생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그 후배들에게 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어떤 점에 좀 유념해서 준비해라. 꼭 하고 싶은 얘기 후배한테.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1차 간다면 몇 생이니까.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1차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모든 전형에 있어서 면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을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진정성을 가지고 덤벼라. 그렇습니다. 거품 있게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한현준 합격자는 진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진정고 회사 지원자들에게 제가 미래 회사 지원자들에게 해줄 말은 사관학교에 지원하려면 공부도 공부지만 또 체력도 좋아야 하고 또 면접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골고루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관학교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급하게 서둔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인내심 가지고 어차피 1차하고 그 다음에 체력하고 면접 3박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시험이라는 게 모든 게 운빨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1차 시험 되거나 막 급하게 운동하다가 장단지 막 톡톡 부어가지고 부상당해서 또 2차에 좀 낙마한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모두 과유불급이라고 겸손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라. 우리 한동훈 합격생은 혹시 후배들한테 회사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어드바이스 한다면? 미래 후배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잘 버틸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열망,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차근차근 뭔가 좀 준비된 자세. 우리 김다경 생존 회사 가려고 하는 그 예비 지원자들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거 꼭 어떤 얘기 해주고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반추해서 체력과 그 인재상 같은 것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1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차 시험 과목인 국영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네, 이제 맞습니다. 7월 달이기 때문에 네, 그 기점으로 해서 그럼 지금 이제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우선 선발 학교장 다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받는 것은 우선 필요한 거 받아라, 그지? 그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생도는 어떻게 해서 예비 행사 지원생들에 꼭 다시 한번 부탁한다는 말이 있으면 건방들지 말고 해라. 그렇습니다. 좀 진중한 자세로 그렇게 하고. 저 우리 저기 한현준 저 예비생도는 저 해군 장교가 되면 어떤 분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저는 항해 장교 꼭 하고 싶습니다. 항해 장교. 우리 김건희 예비생도. 저는 함정 장교로 임관하는 쪽이고요. 항해 함정 장교. 그다음에 우리 김다경 생도. 저도 함정장교. 우리 저 한동훈 생도. 저도 마찬가지로 함정장교 함정장교.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원래 언젠가는 뭐 저기 항공모함도 뭐 도입이 되겠지, 그지? 그다음 해외 뭐 합의하는 기회도 많고, 아무튼 육군 공군보다도 오히려 해군 장교들이 스코프가 넓더라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했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축하드리고, 진짜 최고의 저는 효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도. 그런 생각 안 들어? 일단 부모님의 걱정은 덜어줬잖아. 또 심쳐서 하시는데. 근데 또 부모님들 여러분 또 이제 가입교에서 5주 훈련 받을 때도 잠을 못 주무시구만. 그래도 군대잖아. 군대 끌려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만 또 5월 8일 첫 입학하고서 어버이날 첫 외출 나오잖아. 사관학교가. 첫 외출 나오면 그때부터 부모님도 아주 노래내자. 근데 그때까지는 새 가슴이야. 특히 엄마들이 대단하다 아니? 지금이야 그러는데 입교하고는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 사관학 합격생들은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지? 옥체를 보존 잘해야 돼. 입교 전에 괜히 운동 격하게 하다가 다치면 또 이거 손해가 크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1년에 한두 명씩 그 퇴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가입교 훈련 받다가 나도 모르게 낙마해가지고 선전전인가는 육사에서 막 자유시간에 꽁치하고 놀다가 계단에서 불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큰 부상 입고 그냥 이 가입교 기간에 퇴교를 당했다니까. 이게 항상 그 낙엽도 조심해. 옥체를 보존 잘하라고 김건희 학생 그랬죠. 더구나 부모님들한테 최고의 효도를 발휘하고 가입교 전에 가입교 생도들이 진짜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 이미 이제 나라 개인 몸이 아니야 국가 몸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특히 요즘은 이제 아빠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좀 고루고루해서 효도 그동안 못했던 거 있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 전부 수능 시험에 갈 거 아니야, 그지? 나라에서 그래도 일단 주관에서 치르는 국가고시니까 수능 시험 나중에 뭐 이과에도 만변해가지고 만점 보이 나오니까 뭐 의대 간다 그런 헛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수능은 또 여러분의 주어진 옵션이기 때문에 선의과 시험을 보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저 반갑고 고맙고 합격하셔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참 눈매를 보니까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무탈하게 생존생활 잘해서 아무튼 무운장구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진짜 바라고, 그렇죠? 진짜 바라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일단 혹시라도 이제 우리 후배들, 그 다음에 혹시 부모님들, 아무튼 잘해서 합격생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경의를 한번 하면서 마치고 갑시다.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거 면접이 아니잖아, 그지? 일단 절도 있게 끝내기로 하고. 자, 전말경에서 경의. 필승. 바로. 2025학년도 해군사관학교 83기로 입교를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1차 시험, 2차 시험 특히 1차 시험, 필기시험을 가열차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자, 대치동 스카이 피교육, 자, 필기 전문, 자, 교육원의 어떤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진학교육, 자, 2차, 자, 지원 동기자 면접 전문, 자, 해사 지원생들을 총괄하는 우리 예비역 해군 중령 해사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어때요? 자, 김희주 교육단장님, 자, 인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장님 벌써 1년이 훌쩍 갔군요. 네,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네. 벌써 지나서 이제 벌써 이제 아이들이 그 또 시작하는 82기 저 얘기 나올 때 82기 입학식 했고 예. 또 3월 7일이 되면 또 80 이제는 68기 78기죠. 네. 일단 졸업식. 임관 졸업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육사나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좀 기본 군사 훈련을 4주인데 해군사관학교는 또 한 주 더 많이 해서 5주. 예. 일단은 뭐 5주 기간에 뭐 가입교 기간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합격 상륙 작전 네. 말이 되죠. 솔직히 상륙 작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 또 육사 공사하고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가 해병대까지 같이 장교를 길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해군이다 보니까 공중에 뜨는 또 항공 장비도 키워야 되고 네. 또 수상에 함정을 타는 우리 함정 요원들 태워야 되고 또 수중에 가면 또 잠수함을 타는 또 요원들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그런 사관학교라고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이번에 그 사관 매년 그렇습니다만 사관학교 입학식 할 때하고 졸업식 할 때 이제 라이브 영상 국방 네. 홍보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방송 좀 보면서 자 유심히 보면은 야 그래도 우리 스카이피교 출신들이 네. 많이 보이고 해마다 보이는 그렇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네. 어떻게 뿌듯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뿌듯합니다. 물론 이제 100%뭐 완전히 안착을 해가지고 뭐 다닌다라 전제할 수는 없지만 간혹 이제 뭐 좀 힘드니까 개인적인 연유 때문에 이제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도 있지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는 전문화된 학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입교를 하다 보니까 자퇴도 거의 없고 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예. 자 일단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해군사관학 2025학년도 물론 아직 전형은 안 나왔어. 2025학년도 선발 전형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부분적인 차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다만 이제 작년도 기준에서 일단 전형 기준에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1차의 어떤 그 필기시험 관련된 건 제가 간단히 팁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진행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윈터스 끝나고 3, 4월 강의가 이제 일단 문제풀이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목전에 있습니다만 자, 5, 6월 달 심화, 그 다음에 7월 파이널. 금년도 7월 27일 날이 1차 필기시험, 7월 마지막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자, 일단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 사관학교가 뭐 국영수 실력이 아주 우대갈 것처럼 출중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따가 이제 아마 2024, 2023 일단 1차 그 컷 있죠? 합격 컷 해석을 아마 안내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아무래도 이제 1차 합격이 된 다음에 1차가 합격이 안 되면 일단 너싱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6월 14일부터 원서냅니다. 그때 지원 통지서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지원 통지서 작년에 항목도 확인해 드립니다. 뒤에서. 자, 오늘 아울러 있죠. 일단은 학교장 추천 5명이죠. 일단 고3 재수에 관계없이 학추를 받으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정원의 20%입니다만. 그러니까 수능 없이 미리 뽑아 20%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은. 근데 학교장 추천 받을 기준을 몇 등급 이상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정합니다. 5명 이상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5명까지만. 근데 일부 학교는 뭐 10몇 명도 있다 보니까 참 그 곤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 받는다고 100% 합격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네, 주는 거예요. 네, 이따 간단히 확인해 드릴게요. 두루두루 있으니까. 이나저나 있죠. 일단은 6월 14일부터 원서 내고, 자, 그 다음에 그때 학교장 추천 받게 되고,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어때요? 일단은 일반 우선 해가지고 60%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선선발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선발은 수능이 없이 2차 면접 체력까지 해가지고 미리 뽑는다 해서 우선선발이죠. 네. 그 다음에 20%는 종합선발에 수능까지 들어갑니다만은, 자, 이런 그런 방향을 큰 흐름을 간단히 어떤 진단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좀 여러분 청취해 보시고 뻔히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인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83기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39기시죠? 예. 그 다음에 역전의 용사신데 아무튼 회사 지원생들의 바로 합격 상륙 작전을 위해서 네. 확실하게 일단 여러분 가능해 드릴 겁니다. 자, 요 어때요? 경리하는 사진모드 한 가운데 우리 교육단장님 계십니다. 김윤주 교육단장님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진 다시 보니까. 아유, 뭐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예, 예. 우리 같이
고생했고 고민했던 애들이 작년에 8월, 9월에 같이 면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고생했고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합격 입학식도 하고 입학식 할 때 그 입었던 그 제복을 딱 찍어서 저희가 인증샷으로 보내왔던데 네. 보면 통해서 네.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여기 사진을 보면요, 네. 요 앞에 있는 경례 여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입학생들이고요, 네. 신입생들이고 네. 뒤에 이제 꽃보니 이제 네. 한 사람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그 생도 사관 생도들이에요. 예복. 네. 그래서 예식할 때 입는 예식복이라고 이렇게 네.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 네. 저걸 입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후배가 왔으니 예. 좋은 의미로서 이제 축하를 해주는 퍼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실제 이 행사 사진도 학부모님이 찍어가지고 네. 회사에 이번에 제 학원 통해서 합격한 학부모님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 아주 굉장히 유미하고 그렇죠. 일단 이것은 이제 어때요? 좀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실제로 그 라이브 방송했던 그 이미지 같습니다만은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바로 이 행사에 바로 이 어때요? 무리수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되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스카이프 교육 해내왔고 해낼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네. 이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위해서. 저희는 이뤄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국영수 우리 전문가, 저도 국어 지도합니다. 노한기 교육원장인데요. 일단 국어 지도합니다만은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근데 1차의 전문성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참고로 말이죠. 저희 스카이프 교육은 대추동 본원 음마사관에 주겠습니다. 대추동에서 어때 사관 경찰대 입시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바로 대추동 레전드입니다. 1차 필기시험.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진학 교육은 저희가 면접 있죠? 또는 지원 동기서, 진학 컨설팅 중심의 어떤 그런 학원인데, 직영학원 서로 어때요? 자, 직영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스카이 입시 교육과 스카이 진학 교육. 자, 아무튼 거듭 아무리 봐도 실체하는 우리 제자들. 네, 흐뭇합니다. 흐뭇하죠? 더군다나 이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김희주 교육단장님께서 이제 탄생시킨 네, 지금 우리 해군 미래 주역이고 국방 미래 주역이고 그죠? 그렇죠. 지금이야 뭐 완전히 지금 일종의 초참이고 그리고 아마 4월 19일에 첫 외박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그날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뭐 목요일 가서 뭐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아무튼. 맞습니다. 자 거듭 얘기입니다. 회사에 80위기 제 학원에 배출했던 대표 합격생들입니다. 이외에도 꽤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해군사관학교에 국한해서 육사는 육사, 해사는 또 공사는 공사 따로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영광. 자 만약에 우리 저 김희주 교육단장님이 해사를 입교한다. 나의 다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다짐. 나 김희주는 제 82기 해군사관학 생도가 된다. 이거를 김희주 연도로 하면은 제 39기 해군상도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상 보면 이제 입시 전형을 공지할 때 회사에서는 네. 이런 걸 약간 좀 느낌을 가지라고 해서 좀 프레임 잡아주더라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바다를 향한 담대한 도전. 자, 물론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교육단님 말씀하신 해병대 쪽으로 빠지는 일종의 바로 장교도 또 있잖아요. 해병 장교. 네. 그래서 상륙 작전, 바다와 뗄 수 없는 그런 육지 작전이지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나왔듯이 해군 해병들을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 이게 해군사관학교 이제 기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죠. 예, 예. 학교 선입된 목표 중에. 자, 82기 해군상도 입학식. 자, 사진 아주 이미지 좋습니다. 네. 우리 김희주 중장님 그 양력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 한번 저는 해주신가요? 예. 해군사관학교 39기로 졸업을 했고요. 입학 및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때는 유소탐정이라고 PG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통신관이라고 해서 소위가 되면 거의다가 이제 통신관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 대위 때는 제가 구축함 정탐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해함 부장을 했다. 소해함이 뭐하냐면 바다의 이제 기뢰. 이게 땅에서는 지뢰라고 하지만 바다에서는 기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뢰를 제거하는 그거를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많이 떠다니나요 혹시? 떠다니지 옛날에는? 않고요. 이렇게 밑에 고정시켜 놓은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쇠가 부딪히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배를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전투 무기라고. 그러니까 한참 된 이전인데 네. 지금도 아마 이런 현상 그대로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다. 네, 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일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배에서도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뢰라고 그런 건 어뢰야 아니고 그죠? 네, 어뢰는 이제 잠수함이나 우리 배에서 쏴서 맞추는 거고 이건 기뢰는 고정입니다. 지뢰 같은 거예요, 지뢰. 최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주 한 20km 내외로 해가지고 아주 방어망을 치르고 지뢰를 엄청 깔아놓고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바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 리스크가 많은 그런 네. 부대인데 그다음에 이제 중령 때 제가 이제 전산 지원대제가 있습니다. 제가 IT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정보화 기획관실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이버 정책, 그다음에 통신 기반 구축 네. 이런 쪽에 어떤 초기 네. 우리나라가 IT화 되는 어떤 시점에서 사실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옛날에 당연히 없었죠. 예.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아마 이제 PC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체계 속에서 먼저 IT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이 군에서 모든 게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간도 개발해도 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의 어떤 역할도 큰 것이고. 그럼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사관생도라는 것은 한마디 사관생도는 뭐다? 단전 정의하면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네. 지덕체를 수련을 받고 네. 그거를 받아서 장교로서 임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규 사관생도는 4년간의 정규 과정. 네. 네, 그다음 이제 육군 3사관학교는 2년간 3, 4학년 때. 네. 근데 ROTC도 있고 막 장교 양성 같은 그 채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4년간의 정규 생도를 사관생도를 간다. 네. 예. 그럼 장교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교의 사전 어떤 거죠? 장교의 사전적 의미는 장교요? 네. 장수장, 네. 학교교. 예. 이렇게 해서 장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흔히 장 이끌다, 그죠? 네.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래 소위가 항상 앞에 나서서 앞으로 나가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외치고 나가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따라 나가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군인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아닐까요? 현역 장교 중에 가장 그 높은 직급의 장군이 이제 합참의장이죠, 별내계. 네. 별내계 장군도 많이 장관급 있습니다. 장교 그러잖아요. 장관급 장교. 네, 그렇죠.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 장관 장교니까. 자, 이번에 이제 78기 생도들이 4학년 생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매년 하는 겁니다만 가장 길게 14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어요. 네. 마치고 이제 어때요? 좀 357년 이제 임관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네. 참 뭐랄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와 멋있겠다, 아주 원더풀하다, 당연하죠. 그건. 네. 일반인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번에 네. 78구 생태들이 해냈단 말이죠. 네. 출발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비장한 거로 아주 해피하게 힘들 것이지만 네. 근데 그 와중에 일단 그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면서 많은 고통도 겪었을 텐데 네. 혹시 141일간 이후에 겪었을 생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한번 좀 얘기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경험한 저도 이렇게 5개월 이 정도까지 길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원형을 하와이로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 갈 때 한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배로만 14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배가 조그맸고 이번에는 이제 훈련함 이제 그 한바다호를 타고 이제 갔을 텐데 그 훈련함을 타고 갔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그 배에서 그 좁은 스페이스를 가지고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지금 140일을 갔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네요. 그렇죠. 창살 없는 감옥이요. 네. 탈옥도 못하고. 아무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바다가 꽤 잔잔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파도 치고 이렇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요. 거의 어떤 사람은 또 태생적으로 이렇게 스크루만 돌아가도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배를 탔다 그러면 거의 그냥 누워 있어요. 맞고요. 그게 한 몇 개월 갑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몸이 적응이 돼서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희망처럼. 너무 좋죠. 여기 나왔듯이 특별한 세계 일주니까. 세계 일주니까 너무 좋았겠는데 배를 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를 타면서 훈련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로서의 그 기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하면서 이게 훈련이에요. 순환 훈련. 여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여행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행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제가 소위에 들어가면 겪을 일을 미리 한번 겪어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해사 생도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면서도 예. 고생이죠, 고생. 그죠? 고생은 아니고 자, 그런 과정입니다. 점에서 해사 생도의 뭐 어떻게 보면 해군장이 되기 전에 꽃인데, 그죠? 네. 최고의 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위해서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멘탈. 그러니까 입학을 하기 전에 기본 군사를 받으면서도 어떤 오포만 앞바다에다 바다에다 빠뜨려서 보고 네. 오코탕에 들어가 보려고 이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걸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말이 140일이죠. 140일 동안 저 좁은 데서 살려고 그러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에 있을 때, 저도 그랬지만 육상에 있을 때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 키울 때도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군사관학교 지원하고 싶은데 해사 지원 동기가 애매하고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도 조금 뭐 흔적이 없고 그런 수험생들의 경우는 이번에 그 78기 해사 생도들이 140일간 세계 일주했다는 거 유튜브 영상이랄까 혹시라도 이런 걸 서치해 보셔가지고 그 느꼈던 바를 약간 지원 동기로 네. 화하는 것도 괜찮은 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화된 거 말고 네.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게 했던 중간 과정 훈련들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강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회사 생도가 되면 상황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이걸 안 거치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훈련한 게 또 점수화 돼가지고 그 네. 점수를 또 갖고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사관학교 특별하게 일반 대학교와 다른 게 뭐냐면 군사학점이 있어요. 그 군사학점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하는데 그 중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군사학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 과정에서도 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갖고서 또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점수가 되는군요. 네, 모든 게 다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사 학위하고 군사 학위하고 네. 그다음에 문과는 문학사, 그다음에 문학사, 이과는 이학사 이학사. 또는 공학사 그죠? 네. 이런 학위를 두 개를 복수학위 되잖아요. 사관학교가.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대학하고 똑같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 사관학교 사관 생도론 요책은 이제 송광섭 저자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해사 생도들에게 물론 해사 생도만이 아니죠. 일단 두루두루 어때요? 생도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져야 될 기상이랄까 마인드랄까 네. 해사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느낀 바를 책으로 일단 집필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내놓은 건데 뭐 미군에도 파견 근무도 하시고 굉장히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역시 어때요? 해군의 모체 창설 역시 해군의 아버지죠. 해군의 아버지라고 네. 통상 뭔가 이제 아이콘이 항상 있잖아요. 네. 롤모델.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김유주 교육단장님이 롤모델을 손원의 제독으로 롤모델을 삼았다 하면은 딱 한마디로 왜 롤모델이다? 타인에 대해서 네. 우리 해군의 발전을 뭐 창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뭐 어디 뭐 흔적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해군의 3대 제독 하면 이순신 장군, 신라 때 장보고, 그 다음에 손원이는 네. 보통 그렇게 세 트리어로 많이 내세웁시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 손원일 제독에 관계된 도서라도 한 권 좀 먼저 읽어보시고, 이제 해군의 어떤 거 입문하는 단계에서, 그죠? 예비 해군 장교로서 생도가 되려면 이런 최소한 이런 것들, 손원일 제독에 관계된 어떤 전기문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나온 송광섭 저자의 어떻게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도 그렇고, 두루두루 도서를 통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 좋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어때요? 합격 상륙작전에 뿌리가 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인데, 인천 상륙과 관계된 그런 것도, 그렇죠. 원래 메가더 장군이 원래 육군이었나요? 해병대였나요? 미 육군이었죠? 네, 육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상륙했기 때문에 마치 해병대로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미 육군이죠, 그죠? 네. 웨스트 포인트 미 육사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 상륙작전 때문에 네. 해군이다, 아니 해병대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이게 군사사학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면접에서도 물어봤대요. 육사에서 면접에서. 메가더 장군 아십니까? 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생각나는 작전이 뭐다? 인천상륙작전 6.25 때. 네. 그럼 어때요? 메가더 장군이 육군입니까? 해병대입니까? 해군입니다. 자신있게. 네. 고개를 흔드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아쿠 부대, 청해 부대가 이제 저기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을 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우리 교육단에 계실 때만 해도 일단 해군이 그 해외 파병이 거의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죠, 어떻게 보면. 네, 없었어요. 네. 저희 때는 없었고 네. 제가 이제 나오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유엔의 그 평화 유지군 개념 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 갈 때는 선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파견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간호사관학교 면접할 때 성웅 이순신 아시죠? 그럼 이순신 장군의 어떤 거 왜 성웅으로 추앙을 받는지 존경을 받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 관계된 작전명 혹시 그죠? 뭐 명령 뭐 등등 노량.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있다는데 혹시 본인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했던 국간사에서 타군에서도 그렇지만 네, 선조 임금이 계시는데 명을 어긴 적이 있다고 봅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군 면접에서 많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간단하게 이제 2024학년도 이미 이제 올해 입학을 했던 학생들의 전형인데 뭐 매년 똑같죠. 선발인원 170명이고 그중에 이제 자 여학생이 26명, 나머지 남학생이 이과 55%, 문과 45%. 여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문이과 똑같이 5대5로 선발했습니다만은 우선 선발은 어때요? 학교장 추천에 20% 정원에. 그 다음에 이제 60%는 일반 우선인데 학교장 추천 안 받은 사람. 일단은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은 또 1차 성적이 200점으로 합산이 되고, 면접이 이제 기급 비교과까지 이제 600점이 되는 거니까, 면접에서 파는 차고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우선,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장 추천 안 받지만은, 일단은 자, 면접 시험에 이제 비교과까지 해서 이제 400점, 체력은 이제 100점씩이니까, 종합선발은 수능까지 들어가면 이제 1000점 만점에 이제 수능이 650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에서 봤던 뭐 체력장 면접은 그대로 안고 가는 거라서 면접은 아무튼 굉장히 1차 합격한 이유인데 여러분 이것이 1차 합격 안 되면은 뭐 너씩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남학생은 5배수 여학생은 8배수로 국영수를 보고 일단 1차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7월 27일 날 올해입니다. 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1차 합격을 발표한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어때요? 1차 추가 합격 한 번 기회를 줘요. 참고로. 초기 합격이 이제 안 돼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과생들은 많이 돌거든요. 여기는 2차 전형 응시를 많이 안 하는 수험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원을 메꾸면서 가고 해군사관학교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면접에서 AI 면접이라서 20%를 AI 면접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했죠. AI 면접 앞으로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뭐 변형된 혹시라도 전형은 3월 달에 전형이 나올 때 확인해 드리겠고요. 체력 검정은 올해까지는 현재 남학생 1500, 여학생 1200 오래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3개인데, 육사가 5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올해. 아마 회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바뀐 내용은 추후에 인지하도록 합시다. 자, 2차는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말이죠. 일단 1박 2로 조배를 쫙 하는데, 1차 5배수, 8배수 여학생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2차 전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1차를 통과를 합시다. 노력합시다, 한번. 자, 참고로 이제 사관학교는 육사에서 공사 국간사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국어는 문학과 독서만 보죠. 30문제 50분입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도 어때요? 문학 독서가 34문제 공통이잖아요. 엄매 화작의 11문제로 선택인데, 엄매 화작이 일단 사관학교는 1차가 안 들어가요. 근데 30문제 50분이다 보니까 워낙에 타임 어택이 힘들죠.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1차 단단히 준비하면 그만큼 수능을 완벽하게 다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저희가 3월, 4월부터는 완전히 30문제 50분에 푸는 타임 어택을 엄청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영어는 듣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어때요? 빡빡해요. 30문제 50분인데 아무튼 시간 안배가 국어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빈칸 추론도 그렇고 논리구조 문제 있잖아요. 순서 배열. 근데 수학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수원도 공통에다가 이과는 주로 미적분, 그 다음에 문과는 보통 확통 선택을 많이 하죠. 기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 6월 14일부터 원서를 낼 때 있죠. 일단은, 자, 문과냐, 이과냐 명확하게 지원의 어떤 자,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관학교는 문과, 이과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녀 경쟁 관계 아니기 때문에 파이가 4개잖아요. 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수학은 30문제 100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어, 영어는 3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있죠. 문제 훈련. 30문제 50분 푸는 거 있죠. 그게 남는 장사가 되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단계별로 어때요? 수학이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국영수가 등급제가 아니고 원점수가 100점씩인데 평균점수를 변환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의외로 특정 한 과목이 약하더라도 나머지 2과목까지 카바를 많이 칩니다. 대체적으로 수학이 많이 약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영어가 국어가 약한데 아무튼 2과목을 끌어올려서 1차 합격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급제가 아닌 어때요?
수능 체제가 적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관학교 시험이라는 게 일반 수능만 가지고 보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좀 이해하시고 아까 봤습니다만은 워낙에 면접 비중이 높잖아요. 거기서 뒤집어 엎어집니다. 1차만 되세요. 추가 합격이라도. 자, 이게 이제 2024학년도죠. 금년도 일단 현재 생도로 입학한 학생들이 어때요? 남자 문의, 여자 문의, 합격했던 수험생들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점수입니다. 금년도가 좀 올라갔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죠. 2023학년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원점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회점으로 변하는 차이가 한 5점이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죠. 에버리지. 일단은 300점 만점에 국영수 100점씩 에버리지 한 220점 정도 전후면 1차는 무탈하게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230점 되면 완벽하게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수 안배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목표로 가지고 7월 27일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1차가 돼야 뭐 2차 있고 뭐 아까 얘기로 뭐 4학년 때 순환훈련도 가고 이제 그런 차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 점수조는 일단 저희가 저희 수험생들을 합격생들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공지를 안 해요. 대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생도교육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육단장님이 좀 간단하게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한번. 네. 회사의 교육 목표는 일단 네, 군인 정신과 리더십 한양,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또 불굴의 투지와 한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좀 악마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좀 하는 실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다가 민주시민의회에서 의식을 구체하는 이런 4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의식은 제일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순항 141일까지 있었다. 그때도 이 4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독체를 밑으로 해서 바로 민주시민 의식과 바로 공동체 의식. 네. 그 좁은 공간에서 격실이라고 그러죠. 격실에서 그냥 아무리 고생하죠. 동기끼리 친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문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승조원들, 일상 실무에 있는 실제 사람들하고 같이 좀 왔다 갔다 같이 섞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평대전 같은 영화를 봐도 네. 실제로 그 윤양아 소령이시지만 아무튼 그분 중심이 돼서 그 작은 공간에서 전후간에 네. 그래도 어때요? 그야말로 내 몸을 분살하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걸 토대로 했던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덕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공군, 육군보다도 더 저희들이 아마 체력적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서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에 있을 때 많은 체력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육사나 공사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사에서 보니까 군사 실습이 크군요 비중이. 1학년 때 상륙작전, 2학년 때 구조잠수, 요트항해, 3학년 때 연안실습. 연안실습 주로 괌에도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연안 실습은 저기로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그런 거예요. 2학년 때 가든가 아무튼 3학년 때 가는 건데요. 2학년 때 그 육해공이 협동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항훈련 4학년 때죠. 이런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학의 경우는 어찌됐든 뭐 전공이 굉장히 많죠. 네. 혹시 그 우리 교육단장님 전공이? 저는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전자공학. 근데 여기는 전기전자공학과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네, 그죠? 그렇죠. 엄청나겠죠 뭐. 네. 그다음에 뭐 저 공군도 그렇지만 조정도 그렇지만 일종의 그 저 함정도 이제는 뭐 계기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미세해져 가지고 첨단화돼서 그렇게 돼도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아마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군사 과목에 보면 여기 아마 천문항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그 콜럼버스가 여행했던 대양 항해를 처음 했던 그 장비를 갖고서 실제로 한번 하는 것처럼 별자리를 보고서 내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육군인이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실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요즘은 GPS로 다 알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우리가 대양을 갖고 전 세계를 돌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걸 추진 재계약, 선박 조종론, 뭐 항해 계기약, 네. 약간 그 뉘앙스가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왜 그러냐면 장비라는 게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고장 났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 바다라는 게 그러면 천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생들 같은 경우는 국방경영학과 뭐 그다음 관련된 군사전략학과, 국제관계학과 아주 문과 전공도 많이 좀 주어지는군요. 예. 특히 저 국제관계학과는 저희들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거죠, 저거는. 교양 과목도 굉장히 많고요. 뭐 무지장 많죠. 자, 성도생활의 핵심 포인트가 자치 제도인데 뭐 이거는 뭐 어느 사관학교나 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간부 생활을 해보고 참모 역할 해보면서 미리 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렇죠. 생도 생활은 뭐 하루에 보통 일찍 일어나서 구복하고 아침 점호하고 네. 자 이런 건데 4년간 생도 생활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뿌듯했던 그런 생활의 기억이 좀 뭐가 있을까요? 한참 지났지만. 저는 아침에 뛰는 게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거의 한 30분 정도 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체력을 이렇게 많이 좀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뭐 단순하게 4년간의 생활보다는 향후 영원히 네. 해군 간부로 일단 직무 수행할 때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